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운명을 가를 고위급 협상이 어제부터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시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통상협력과 신상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위급 협상이 시작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낙관적인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과연 좀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결과가 좀 어떻게 전망되시죠? 네, 먼저 한마디로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성과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난 한 6개월 동안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무역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고자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너무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협상은 진행이 돼서 아마 하나하나 쉽게 풀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의 그 성공적인 협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큰 틀에서 전면적인 합의는 도출되기 좀 성급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협상 마감 시한은 일단 3월 1일이 점차 임박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그렇지만 이번에는 합의 쪽으로 좀 분위기를 다소 몰아간다 이런 측면도 좀 없지 않은데 그 의도와 배경을 놓고도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아무래도 무역 갈등에 따른 타격이 양측에 크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경제 구조가 중국은 소비 제품, 저 기술이 높지 않은 일반 소비재 가격 제품을 싼 값에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지금 현재적으로 정책을 피고 있는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더 많은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그러한 부담, 또 동시에 미국의 기술 집약적인 제품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된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도 역시 어떤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양국 정부에서는 해결책을 찾고자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개시하면서 제기한 명분이 있죠. 바로 이 지식재산권 도둑질, 이 탈취 문제와 이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좀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이 미국에서 중국에 요청하는 것은 경제 구조를 바꿔라.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받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협약은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 갈등의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무역 적자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농산품에 대한 수입을 확대한다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입을 확대해서 그 무역 적자의 폭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하지만 중국의 중국 제조 2025라는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틀을 바꾸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요구를 받기에는 중국이 부담스럽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설립된 이후에 계속 요구해왔던 그 전 정부에서도 요구했던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기술 이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건은 중국이 얼마만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까 이 여부겠습니다. 중국의 양보가 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길게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지만 명분이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한 그 정당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갖고 있는 짊어져야 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필요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는 게 기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제가 더 첨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제품 액수 자체가 한 그 5,055억 달러 정도의 물품의 관세를 매길 수 있고 중국에서는 1,100억 불 정도의 미국 수출품의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 보면 미국이 그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담과 중국 경제가 짊어질 수 있는 부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오래 못 버틸 것이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이 무역 갈등을 통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 그거를 하나 전체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전 세계의 지금 경제에 커다란 네거티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프레셔, 뭐 압력으로서 G2 국가로서의 짊어져야 되는 선도적인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전략을 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압박 공세를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금 내릴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화웨이 공격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하나의 전략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그건 아마 단시간 내 분석이 아마 바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기술 패권 국가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중국이 도전하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막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전략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웨이라는 그 제품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는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헝가리 방문해서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아라. 우리와 동맹국가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동맹국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전략을 피는 것 자체는 미국의 미중 그 협상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뭐 보인다고 아주 분명한 압박이 되겠죠. 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패권이 지금 미국이 GDP 대비 19.4조 달러이기 때문에 세계에 아주 월등한 나라이고, 이제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11조 정도 불 정도의 그런 GDP, 아주 월등한 거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과거에 중국의 경제가 9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큰 부담, 경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 공격은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기술 패권 경쟁이다. 뭐 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이를 촉발한 게 사실 중국 제조 2025 전략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 전략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네, 중국 제조 2025는 리커창 총리가 우리의 그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인민대회장에서 이제 중국 2015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10%를 상회하는 그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근데 이제 중국 제조 2025의 그 내용을 보면 질적 성장으로 그 어떤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현재 내용을 보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5개 과제, 10개의 중점 전략 육성 산업, 5개의 프로그램, 전략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결국은 1단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제조 강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 기틀 하에서 2단계, 다시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그 내부에서 기초를 바탕으로 정말 제조업의 강국으로 입지를 확실히 하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 단계 3단계는 2045년, 36년부터 2045년이 되겠는데요. 선도 사업에서 정말 공이 세계 1위의 국가의 지위를 기술 패권국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까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분명하게 어떤 그 챌린지로 어떤 도전으로서의 어떤 그 위기감 같은 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 결국 이렇게 좀 지연이 될 경우에는 네. 미중 양국 정상이 만나 최종談판을 통해 좀 해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장기화될 경우 양국의 피해는 물론 전 세계적인 피해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인 영향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한마디로 그 미국과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 관계를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가 중국을 향하고 있고 간접 수출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 네. 40%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미국은 12%의 수출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주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고 미중 그 무역 전쟁 사이에서 한국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냐? 많은 그 국책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경제연구기관에서 말한 걸 보면 약 GDP 한국의 GDP가 1% 현재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봤을 때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구조는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우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이 중국이 그 중간재를 사용해서 마지막 생산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의 수출이 10% 감소했을 경우에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282억 달러, 약 31조의 감소가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 직접적인 이런 수출의 그 감소,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감소는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요 생산품의 value chain, 생산 체계, 그런 수출 수입 체계 자체의 어떤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동차도 2030년이 되면 이제 수소 자동차로 갈 것이다. 아니면 전기 자동차로 갈 것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한국의 기존 자동차 산업, 예를 들면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어떤 역할을 반드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한마디로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경제적인 부담을 한국 경제가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부터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국제대학원 통상협력과 신상협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